이 셀러리민들의 살아있는 신화 윤석금 회장의 그룹 재건 꿈이 또 한 번 좌절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었는지 먼저 왕혜나 기자가 준비한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웅진코웨이는 지난 2013년 웅진그룹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MBK 파트너스에 팔렸습니다. 웅진코웨이는 연간 5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알짜 계열사였지만 웅진그룹이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빚더미에 앉으면서 매각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웅진그룹은 지난 3월 국내 대형 사모펀드인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손잡고 6년 만에 웅진코웨이를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3개월, 웅진그룹이 코웨이를 다시 팔기로 결정한 것은 자금 사정이 얼어붙고 있어서입니다.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를 되사는 데 약 2조 원을 썼습니다. 이 가운데서 80%인 1조 6천억 원이 빚이었습니다. 이렇게 빚이 늘어난 상태에서 웅진코웨이 인수 직후 태양광 사업을 하는 웅진에너지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파로 그룹 지주사인 웅진의 신용등급이 BBB-로 떨어지면서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윤석금 회장은 재무 리스크로 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우려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 대상은 웅진 싱크빅이 보유한 웅진코웨이 지분 25.08%입니다. 매각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기로 했습니다. 렌탈 시장의 원조로서 웅진 코웨이 매각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으나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룹의 피해를 받지 않는 방안으로는 1년 내에 코웨이를 매각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웅진그룹은 이후 북센과 웅진플레이 도시를 추가적으로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고 웅진 싱크빅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건 제일 비싸니까 그렇죠. 지금 다른 건 돈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재무 부담이 커진 거잖아요. 좀 무리한 인수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좀 무리였죠. 예. 일각에서는 렌탈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웅진코웨이가 선두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매각을 결정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렌탈 시장은 청호나이스, SK매직 등이 치열한 상위권 싸움을 벌이고 있고 LG전자 등 대기업도 뛰어드는 상황입니다. 몇 개월 사이 이뤄진 인수와 재매각 결정에 직원들과 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무리한 인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왕혜나입니다. 예, 웅진코웨이 매각 나온 소식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왕혜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계열사의 경영난이 어떤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웅진코웨이를 사들일 때 이미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군요. 어떻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일단 그 인수 당시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온 점이 가장 네. 큰 문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웅진그룹은 코웨이를 사들일 당시 1조 6천억 원이라는 빚을 졌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이 1조 1천억 원을 대출했고 웅진 싱크빅이 5천억 원어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예. 인수합병 때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요즘 추세라고는 하지만 웅진그룹의 경우 대출 비중이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네. 코웨이를 인수한 이후에도 좀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태양광 사업을 하는 웅진에너지가 지난달 법정 관리에 돌입했습니다. 여파로 그룹 지주사인 웅진의 신용등급이 BBB 플러스에서 BBB 마이너스 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투자 부적합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네, 때문에 펀드 조성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웅진은 지금 자금 조달 불능 상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윤석금 회장이 지난 해에 웅진코웨이를 되찾아오면서 상당히 감격했던 표정이 또 생각이 납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매각하게 되는데 윤석금 회장 이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네, 윤석금 회장은 살아있는 셀러리맨들의 경영 신화라고 불릴 만큼
독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971년 한국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외판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1년 만에 전 세계 54개국에서 영업사원 중에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예. 35세가 되던 해인 1980년에는 헤임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현재 웅진 싱크빅을 설립하면서 경영자로서 시작했습니다. 예. 이후 1987년에는 웅진식품, 그리고 이듬해 11월에는 한국코리아나를 설립했고 89년에는 웅진코이의 전신인 한국코웨이를 설립하면서 정수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이후 사세는 급격하게 확장됐는데요. 생활가전, 건설, 레저, 식품, 소재, 금융, 태양광까지 아주 좀 사세를 무리하게 넓히면서 좀 15개 계열사에 6조 원의 매출을 내는 그런 그룹사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시키다가 2012년에 주주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윤석금 회장도 1,000억 원대 배임 행위를 받고 결국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1989년 한국코웨이 설립. 이때 당시 그때 사회 분위기가 좀 기억이 나는군요. 1989년도에 그 생수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누가 물을 돈 주고 사 먹겠느냐 이런 얘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선발적으로 이렇게 가서 그 시장을 끌어온 것이 상당히 좀 주요했었군요. 어떻게 보면 참 굴곡 있는 그런 경영 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은 웅진코웨이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롯데라든지 아니면 LG 이런 대기업에서도 많이 좀 그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웅진코웨이가 매물로 나왔는데 사실 매물 자체는 엄청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왜냐하면 웅진코웨이가 아주 탄탄한 기업인데 네. 2015년 매출이 2조 3천억 원이었는데 예. 올해는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도 5천억 원대였습니다. 1분기에도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 렌탈 부문에서 국내와 말레이시아 해외 시장까지 모두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문제는 가격인데 웅진코웨이 지분을 그 당시에 1조 6천억 원,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그 가격으로 되샀기 때문에 네. 웅진은 여기에 경영 프리미엄까지 얹혀서 매각하고 싶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이 경우에 매각 가격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금력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인수 후보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인 롯데, CJ, LG. 그리고 LG 등이 꼽히고 있기는 한데요. 지난 2012년 당시 처음 매각될 때를 살펴보면 네. GS 리테일, 롯데 쇼핑, 그리고 SK 네트워크스 등이 관심을 보였지만 이후 롯데 쇼핑은 하이마트를 인수해서 좀 지금은 인수 합병의 대상에서 좀 멀어진 상태고 SK 네트워크스 역시 동양 매직을 인수해서 SK 매직을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지금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쪽은 사모펀드 운용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그렇군요. 그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웅진그룹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 회사 자체는 어떻습니까? 재정 건전성이 더 좋아질까요? 어떨까요? 일단 웅진그룹 전체로 보면 아무래도 웅진코웨이를 살 때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네. 이 빚청산은 가능한 상태이고요. 이 외에도 추가적인 계열사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게 지금 웅진의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웅진코웨이 자체는 웅진코웨이 자체는 어제랑 오늘이랑 보면은 이제 주가에도 말을 해주는데 웅진그룹이 팔겠다는 말을 하자마자 좀 주가가 올라간 모습을 보였을 때 이거는 뭐가 불확실성 앞으로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나가야 될지 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격 지분 1조 6천억 원이라고 아까 했죠. 이거 현실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1조 6천억 원이 사실 인수 합병해서 만만한 가격은 아닌 것이 최근에 뭐 이제 방송이나 아니면 통신업계에서도 인수 합병이 활발한 부분을 볼 때 예. 그때 CJ 헬로비전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CJ 헬로나 이런 매물과 거의 맞먹는 그런 아주 높은 금액입니다. 예. 때문에 좀 대기업 계열사 수준은 돼야지 좀 이제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펀드사가 이제 인수를 해서 좀 관리하는 성장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 윤석금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1천억 원대 CP 발행으로 사기로 해서 기소됐던 적이 있고,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 중견기업이 가진 그런 기업 중에서는 참 탄탄하고 또 수익이 좋은 그런 회사에서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개인적으로는. 이 저기 1조 6천억 원이라는 그 가격 이거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웅진 코웨이가 계속해서 좋은 매출과 또 해외 사업도 잘 되기 때문에 네.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난해에는 최대 영업이익 그리고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는 만큼 가격이 여기서 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아하. 보인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긴 한데요. 예. 혹시 또 이제 매각 주관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또 그만큼 수요가 많아야지 금액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그렇군요. 방향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웅진 코웨이가 어느 회사로 갈지 또 어떻게 변모할지 그리고 웅진 그룹이 어떻게 회생이 가능할지 이거 좀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왕 기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